21번부터 다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0번까지는 뭐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다. 할만했어요. 이제 21번부터 협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거 모두 고른 것은, 자, 생소한 지문이 있어요. 디귿.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 모니터링 업무. 협회가 모니터링 업무를 할 수 있어요? 협회가? 모니터링, 감시하는 거는 사생활 침해니까 누가? 높은 사람이 하라고. 국장. 협회에서는 국장이 감독권자, 제일 높은 사람. 모니터링 업무는 국장이 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사람이 하라고. 협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디귿은 일단 X. 그러니까 디귿이 X인 걸 알고 있었어야 돼. 아, 모니터링 업무는 사생활 침해, 감시가 되니까 국장. 협회의 감독권자인 국장. 높은 사람, 국장이 모니터링 하는 거구나. 협회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디귿이 X인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디귿 들어가 있는 걸 제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X인 걸 알았으면 세 가지 제끼니까 이건 푼 거죠. 그러니까 출제위원은 디귿을 물어본 거예요. 디귿을. 이걸 우리가 아는지 모르는지. 왜냐면 이 둘 중에 답을 고르는 건 너무 쉬우니까요. 니은만 차이점이네. 니은 봤더니 부동산 정보 제공, 부동산 거래 정보망 사업, 인터넷 사이트 운영하는 거 이거 협회가 할 수 있잖아요. 그 답은 4번이지. 할 수 있는 거. 이건 시험에 여러 번 나왔잖아. 최근까지도 기출문제에서 한 10번은 나온 거. 이건 다 안다고 누구나. 그러니까 아, 출제위원이 뭘 물어본 거다? 디귿. 모니터링 업무는 협회가 하는 게 아니다. 사생활 침해가 되는데 높은 사람이 해야지. 국장이 해야지. 그러니까 문제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지죠. 20번까지는 할만했는데 21번부터는 좀 이제 어려워져. 생소한 지문들도 있고. 22번 이제 토지거래 허가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1번은 쉬운 거.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 지정이 아니라 국장. 이거는 예외 없어요. 둘 이상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에요. 서울, 경기도에 걸쳐 있대 국장.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 지정. 틀렸고. 2번은 7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불가능하다고. 5년 이내. 최장 5년. 선생님 저희 동네 10년이에요. 그건 재지정을 한 거지. 재지정을. 최장 길면 5년이다. 7년. 뭐 여러 번 나왔고 X. 7년 이내 기간 정해서 틀린 거고요. 3번도 낚이면 안 돼요. 왜냐면 효력 발생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이 아니라 5일은 맞는데 공고한 날부터 5일. 그래서 제가 05 이렇게 외우라 그랬잖아. 05. 공고한 날부터 5일 후 05.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가 아니라 05. 4번.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 통지를 받은 시장구수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게 맞죠. 답은 4번. 이거 시도지사가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한다. X. 통지를 받은 시장구수구청장이 다시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는 거죠. 시장구수구청장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그리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거죠. 어떻게? 7공주, 15일간 열받아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라 해서 7공주, 15일간 열받아 이렇게 우리가 외우겠던 거지. 7일 이상 공고, 7공주, 15일간 일반이 열람. 15일간 열받아. 7공주, 15일간 열받아 그거. 여기다 써먹는 거. 30일 틀렸고 15일. 답은 4번.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21번부터는 문제의 난이도가 확 올라가 이제. 자, 이제 23번이에요. 23번도 제가 이의제기를 했거든요. 왜냐면 요 다음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요 말이 빠져 있어서 약간 논란이 있어서 일단 이의제기는 했어요. 그거 제 유튜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제 수업을 한 번이라도 우연이라도 들었으면 이건 그냥 맞출 수 있는 거야. 왜냐면 답은 2번. 제가 추가, 교체는 변경신고사항이 아니다. 변경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추가 교체는 변경이 아니다.
A, B에서 A, B, C가 된 거, A, B가 A, C가 된 거, 추가, 교체는 변경이 아니라 new, 새로운 거다. 변경이 아니라 new, 새로운 건데 변경 신고하는 게 아니라 재신고를 하는 거지. 그래서 답은 2번이었어요. 근데 이게 왜 이제 논란이 있는 거냐면 요 말이 빠져서. 자, 거래 지분 비율 3번 지문, 4번 면적, 얘네들은 변경 신고 사항도 되고 정정 신청 사항도 돼요. 중복돼 있어. 그러니까 구분을 해야죠. 뭘로 구분하냐면 변경되면 변경 신고고 잘못 기재가 되면 정정 신청이요. 요 말을 써주면서 구분을 해야 돼. 근데 안 써 있잖아. 지금 그런 말이. 어떻게 된 건지 안 써 있잖아. 변경된 건지 잘못 기재가 된 건지.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이 2번이려면 다음이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 말을 써줬어야 된다. 그 말이 안 써 있으니까 논란이 돼서 이의제기를 한 거다. 그 영상은 제 유튜브에서 확인하시면 되고. 일단 답은 2번. 근데 항상 이의제기 할 거를 고려하지 말고 답을 고를 때 명확한 걸 고르시라고. 별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 2번, 이건 답이, 이것도 사실 손 들고 있는 건데 추가 교체는 변경 신고하는 거 아니다. 이거 제 수업을 진짜 우연히 스쳐가서 그냥 한 번만 대충 들었어도 그냥 기억하는 건데 아깝잖아요. 이런 거 틀리면. 이의제기 안 받아주면 더욱더 억울하고. 이의제기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단 말이에요. 그냥 해보는 거지. 24번. 자, 역시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 설명 옳은 거. 1번. A 특별자치시 신고 지역이죠. 특별자치시 신고 지역이에요. 보증금 6천만 원, 월차임 30만 원. 딱 맞췄어. 이건 신고하는 거 아니죠. 왜? 초과된 게 없잖아. 6천만 원 초과, 30만 원 초과. 둘 중에 한 가지는 충족이 돼야 되는데 딱 맞췄잖아. 제가 요거 주의하라 그랬어요. 6천에 30 신고하지 않는다. 딱 맞춘 거는. 2번. B씨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 5천만 원이고 월차임 40만 원. C는 무조건 신고 지역이죠. C는. 근데 이제 월차임이 40만 원이니까 충족이 됐잖아. 신고 대상 아니다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하죠. 월차임 40만 원이죠. 둘 중에 한 가지 충족되면 신고하는 거다. 충족되면. 아까 1번은 딱 맞췄으니까 6천에 30. 충족된 게 없잖아요. 신고하는 거 아닌 거고. 2번은 40만 원, 30만 원 초과니까 신고 대상이고. 3번. 지방공사, 국가 등이 단독 신고하는 거죠. 지방공사가 단독 신고하라고. 공동 신고하는 게 아니라 단독 신고. 4번. C광역시의 D군. 군은 경기도 광역시 군으로 한정하죠. 그러니까 광역시에 있는 군이니까 신고 지역인 건 맞아요. 보증금 1억, 월차임 100만 원. 다 충족됐죠? 근데 이제 보증금, 차임, 증감 없이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이래. 금액 그대로 기간만 연장. 얘는 신고하는 거 아니다. 맞죠? 답은 4번. 금액 그대로 증감 없이 증액도 감액도 없이 그대로 기간만 연장. 이거는 신고하는 거 아니다. 답은 4번이고. 5번. 개공이 중개했을 때 개공 신고 의무 없죠. 개공은 부동산 거래 신고만 의무가 있어요. 주택임대차 신고는 개공 의무가 없다. 얘도 뭐 어렵지 않았고. 답은 4번. 네,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25번.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러니까 뒤로 가면서 지문들도 길어지고 내용들도 깊게 들어가고. 얘도. 다행히도 틀린 거 찾는 거니까 그래도 좀 낫겠다. 1번. 거래 당사자 또는 개공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가 됐대요.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변경되면 변경 신고, 잘못 기재는 정정 신청.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가 됐으니까 정정 신청할 수 있다. 잘못 기재가 되면 정정 신청할 수 있다. 변경되면 변경 신고할 수 있다. 지금은 잘못 기재니까 정정 신청 맞죠? 하는 경우가 다르단 말이에요. 변경되면 변경 신고, 잘못 기재가 되면 정정 신청. 아까 23번 문제는 그걸 구분을 안 해줬잖아.
그러니까 논란이 있는 거고. 2번. 자연인 갑이 단독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장소에 소지하는 주택이에요. 투기과열지구 외의 소지하는 주택. 실제 거래가격 6억으로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비규제 지역에서 6억이면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주택 이용 계획이 신고 사항이니까. 비규제 지역에서 6억 이상이면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 된다. 주택 이용 계획이 신고 사항이니까. 지금 투기과열지구 외의 소지하는 주택. 이거 6억 이상이니까. 6억이니까. 6억도 신고 사항이란 말이에요. 6억 이상이잖아. 3번. 이건 고민할 필요 없어요. 법인이 주택 매수자. 법인이. 그러면 법인은 자금 조달 입주계획서를 무조건 제출해야 돼. 지역 금액 안 따지고. 왜냐면 주택 이용 계획이 신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 개인, 자연인 나누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인이 주택 매수인이면 지역 금액 따지지 않고 무조건 제출한다. 개인일 때는 규제 지역일 때는 금액 안 따지고 제출하고, 이번 지문처럼 비규제 지역이면 6억 이상이면 제출하는 거고.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도 맞고. 어렵죠? 쉬운 내용들 아니에요. 4번 쉬운 거죠.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거민 의제가 되고, 거민 받은 걸로 본다. 거민 의제. 5번. 문제는 어려운데 정답이 쉬웠어. 정답이. 개공이 신고한 후에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가 됐어요. 계약을 해지한 거래 당사자는 중개거래예요. 그래 누가 의무야? 거래 당사자가 의무. 중개거래도 해제 등 신고는 거래 당사자가 의무. 그런데 단독 신고가 아니라 공동 신고해야죠. 작년에도 이게 정답이었잖아. 올해 또 정답.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동으로.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해야 한다. 30일 이내 공동으로 하는 거다.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은 5번. 문제는 어려운데 답이 쉬워서 다행. 이런 거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부분은 맞출 것들은 꼭 맞춰야 돼. 어려운 것들은 정말 손도 못 대니까. 26번. 외국인 취득 특례 틀린 거. 어렵지 않았어요? 1번. 정부 간의 기구는 외국인이죠. 외국인 정의. 잘 모르면 그냥 다 외국인이에요. 정부 간의 기구, 국제기구, 외국인. 2번. 신축, 계약 외. 계약 외는 60일이 아니라 6개월. 답은 2번. 어렵지 않았다. 신축, 증축, 개축, 재축, 계약 외. 계약 외는 6개월 이내 신고. 60일이 아니라. 3번. 교환계약, 계약이죠. 매매나 공급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교환, 증여는 60일 이내 취득 신고하고, 교환계약 60일 이내 취득 신고하는 거다. 증여계약 60일 이내 취득 신고하는 거다. 교환, 증여는. 매매나 공급계약은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거고. 4번.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해서 체결한 매매계약. 그럼 뭐 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도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30일 이내. 공급계약도 마찬가지고. 매매계약, 공급계약은 30일 부동산 거래 신고. 5번. 한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됐네요. 계속 보유 신고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으로 변경되면. 답은 2번. 이것도 풀만했다. 그러니까 옳은 거는 진짜 긴가민가한데 틀린 거는 좀 어려워도 그래도 답 하나 고를 수는 있겠어요. 틀린 거는. 그러니까 뒤에 부분으로 갈수록 틀린 거 물어보는 거는 틀리시면 안 되는 거야. 옳은 거는 정말 긴가민가하니까. 27번.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허가 규정 적용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토지거래 허가 규정이 적용이 안 된대요. 허가 배제, 허가 면제가 되는 거.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거. 그러니까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걸 찾아. 기억은 외국인이 취득 허가를 받았대. 야생보호군에서 외국인만 허가받는 지역구역, 야생보호군에서 외국인이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는 불필요해요. 외국인이 허가 2번 받는 거 아니라고. 허가 1번 받았잖아.
토지 취득 허가를 받았잖아. 근데 허가를 또 받아요? 아니라고. 허가 면제된다고. 허가 2번 받는 거 아니다. 그래서 이때는 허가 안 받아도 된다. 니은 공익사업이 나오잖아. 공익사업. 아, 이건 투기랑 상관이 없는데 토지거래 허가는 투기를 막는 거예요. 공익사업인데 투기 막는 건데 투기랑 관련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허가 안 받는 거지. 공익사업은 투기가 아니다. 그러니까 허가 면제가 되는 거다. 허가 필요 없다. 그래서 니은도 허가 안 받아도 되고 디귿 한국농어촌공사래요. 얘가 투기하겠대. 말도 안 되지. 한국농어촌공사잖아. 투기랑 일도 상관이 없어 보이잖아. 그러니까 역시 허가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허가가 면제가 된다. 허가 안 받는 거다. 기역은 외국인이 다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허가를 또 받는 게 아니니까 이게 면제가 되는 거고 니은, 디귿은 투기랑 상관이 없으니까 허가가 면제가 되는 거고 그래서 답은 모두 다 허가를 안 받는 거다. 어렵다 이거. 쉽지 않다. 그 다음 28번 그러니까 아까 이런 거예요. 27번이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출제원이 약간 센스가 있는 사람이긴 해. 이게 너무 어렵잖아요. 쉬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 어려운 문제야.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가? 그럼 쉬운 문제로 좀 이렇게 해야지 해서 28번을 너무 쉽게 정말 제 수업 한 번들은 초등학생도 이거 풀 수 있게 그냥 문제를 냈잖아. 쉽게. 신고 대상 아닌 거. 답은 1번. 왜? 증여계약은 아니라고. 매매나 공급계약만 부동산거래 신고한다고. 부동산거래 신고는 증여계약은 아니다. 증여 X, 교환 X, 임대차 X, 매매나 공급계약이 부동산거래 신고하는 거다. 답은 1번. 틀리신 분이 없어. 정말 레알 틀리신 분이 없어. 2번은 공급계약은 법 8개가 다 되는데 공공주택특별법이 8개 법 속에 들어가 있죠.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공 공공주택특별법. 이게 이제 8개 법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 다음 2번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토지매매계약. 토지매매계약은 100% 신고하는 거다. 100% 토지매매계약. 4번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분양권이죠. 분양권 매매계약도 8개 법이 다 되고 8개 법 속에 택지개발촉진법이 들어가 있죠.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주택법, 정비법 2가지,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공공주택특별법. 이렇게 주택을 정비해서 분양하는 건 택도 없고 제 수업 들으시면서 이 법 8개를 외우셔야 되는 거야. 이건 뭐 근데 이 법 8개를 몰랐어도 그냥 답이 1번에 손들고 있으니까 너무 쉬웠던 거지. 5번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입주권 매매계약이잖아요. 입주권 매매계약은 뭐만 된다? 정비법만 되는데 정비법이네.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정비법. 입주권 매매계약은 정비법만 되는데 정비법이니까 신고 대상이다. 자, 공급계약 그러니까 2번 그리고 분양권 매매계약 4번. 공급계약 그리고 분양권 매매계약 2번, 4번은 법 8개가 다 돼요. 공급계약, 분양권 매매계약은. 그런데 5번처럼 입주권 매매계약은 정비법 2가지만 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입주권 매매계약은 정비법 2가지만. 답은 1번이었고 제가 여쭤보니까 실제 시험장에서도 1번 찍고 더 읽지 않았대. 답이 너무 명확하니까 이런 것들은. 땡큐. 29번 주인법 문제고요. 갑이 저당권에 설정되어 있는 을소유 주택을 병이 임차려고 하고 개공이 중개의뢰인 병에게 임대차 계약 체결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어려워 보이죠? 1번 병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 주민등록을 이전했어요. 가족 명의 주민등록도 판례가 포함된다. 그래서 대항력 인정이 되죠. 임차인이 본인 명의로 주민등록을 해도 당연히 괜찮고 가족 명의로 해도 괜찮다. 배우자, 자녀 함께 살고 있는 가족 명의면 괜찮다. 지금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 괜찮다고. 대항력 인정이 돼야 돼요. 틀렸고. 2번 병이 임차인이 임대차 등기를 했잖아요. 임대차 등기를 하면 대항력이 그냥 바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등기하면. 등기가 없을 때 주택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그러면 다음 날부터 등기가 없을 때 임대차 등기를 하면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등기하면 등기한 때부터 대항력 발생한다. 임대차 등기를 했잖아. 그래서 2번도 틀렸고 3번은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저도 처음 보는 지문이야. 처음 보는 건 일단 답이 아니에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상식적으로 선의 제3자래 몰랐대. 선의 제3자 보호를 해줘야죠. 그럼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그래야 보호가 될 거 아니야. 근데 뭐 처음 보는 지문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그냥 넘어가면 돼요. 시험장에서 처음 보는 지문은 답이 아니다. 3번 지문 답이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선의 제3자 보호를 해줘야 된다.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되니까 틀렸고 답은 4번이에요. 어려워요. 잘 보세요. 최우선 면적권이 인정이 된대. 최우선 면적권. 근데 이제 저당권이 실행되면 병은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우선 면적권이 있대. 경매 넘어갔어. 대항력.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잖아. 대항력. 그거 없어요. 왜? 저당권이 먼저 설정돼 있었잖아. 갑이 저당권이 선순위, 임차인은 후순위예요.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다. 낙찰자에게 대항력 주장할 수가 없다. 대항력이 없으니까 경매로 소멸하는 거죠.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과는 별개라고. 대항력 따로, 우선 매제권 따로, 최우선 매제권 따로예요. 얘가 지금 최우선 매제권이 있대. 상관없다고. 최우선 매제권은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법원 가서 달라고 하는 거. 그건 별개예요. 우선 매제권도 별개야. 우선 매제권, 최우선 매제권은 법원 가서 주장하는 거라고. 법원 가서. 대항력은 낙찰자에게 주장하는 거. 그거는 없다고요. 대항력은. 왜 없다고요? 후순위 임차인. 저당권 설정된 다음에 들어가고 있잖아. 후순위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니까 경매로 소멸한다. 보증의 변제가 안 됐대. 아니 소멸. 왜? 후순위 임차인이니까. 답은 4번.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지. 지금은 대항력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대항력 없다고. 대항력이 없으니까 경매로 소멸. 5번. 자, 병 다음에 다른 저당권자가 들어왔어요. 다른 저당권자. 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했어요? 그럼 대항력이 있어요? 아니, 없다고요. 경매를 신청한 애보다 선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최선순위보다 선순위에 대해. 근데 최선순위보다는 후순위잖아. 그럼 얘는 후순위 임차인. 갑이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예요. 갑이 저당권이 최고 선순위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다 소멸시켜 그냥 다. 그래서 경매로 소멸한다 그렇게 해야 돼. 후순위가 경매 신청해도 선순위 저당이 소멸되면서 말소 기준 권리 다 소멸한다. 얘는 대항력이 없다. 후순위 임차인이에요. 경매를 신청한 애보다 선순위라고 선순위가 아니다. 최선순위보다 후순위니까 후순위 임차인. 대항력이 없으니까 경매로 소멸한다. 그렇게 해야 돼. 어렵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 답은 4번. 30번.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관에서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번은 경매가 개시가 되면 압류력이 발생하죠. 이게 그 말이에요. 경매가 개시되면 부동산에 대한 압류력이 발생한다. 왜냐하면 경매 개시 결정을 할 때는 동시에 부동산 압류를 명한다. 경매가 개시되면 압류력 발생한다. 2번, 그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 관리 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죠. 압류가 됐다고 해서 그 부동산 사용 못하나요? 이용? 사용할 수 있다고요. 경매가 개시돼도 그 부동산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채무자가 관리 이용하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맞고. 3번. 제3자가 권리를 취득할 때 경매 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대요. 악이면 보호가 안 되죠. 대응할 수 있다가 아니라 악이면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그렇게 해야지. 악의 제3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알고 있었잖아. 악이잖아. 선의가 보호되는 거지. 얘는 악이잖아. 악의 제3자는 압류에 대항할 수 없다. 답은 3번. 법조문이죠. 4번. 약간 논란이 있지만 일단 경매 개시 결정이 된 뒤에 가압류가 됐어요. 그럼 배당 요구 채권이에요. 배당 요구를 해야 돼.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그러니까 경매가 개시되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배당 요구가 불필요해요. 첫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전에 가압류한 채권자는, 지금은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된 다음에 가압류한 채권자잖아. 배당 요구 해야 한다고. 배당 요구할 수 있다. 배당 요구해야 배당을 해줘요. 5번.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이 됐대요. 그러면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다고.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그 경매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이게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까지, 이해관계인은 경매에 대해서 이의 신청할 수 있다. 뭐 그런 거고. 답은 3번인데 새로운 문제였어요. 보통 경매가 기출문제 위주로 나오는데 다 처음 보는 지문이야. 싹 다. 야, 이러기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였던 얘기지. 보통 경매는 기출문제 변형이거든요. 올해는 완전 새로운 지문이다. 답은 3번이고. 31번.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 옳은 거. 얘는 어렵지 않았어요. 1번. 매수신청 대리업 할 때도 별도로 보험 들죠. 금액은 똑같아요. 금액 똑같은데 별도로 보험을 드는 거고, 주대인 사무소가 4억 이상, 분사무소 추가로 2억 이상, 그럼 분사무소가 한 개 있으면 최소 6억 이상 맞죠? 답은 1번. 끝. 요거는 뭐 제 교재에도 있고 제가 이 사례도 만들어서 이렇게 해놨었죠. 이게 이렇게 정답으로 나왔네. 2번. 사건 카드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보존, 확인 설명서도 철에서 5년간 보존. 철하여. 호치케스. 5년. 호치케스 찍어서. 철하여. 4번. 등기사항 증명서는 근거자료가 돼야죠. 경매에서 등기사항 증명서, 등기부, 이게 근거자료가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경매인데. 경매할 때, 권리 부족할 때 등기부를 떼보는데. 당연히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이렇게 되고, 틀렸고. 5번. 사무소 이전하면 이전 신고 별도로 해야 돼요. 이거 중개업 하면서 같이 하는 거라서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등록관청에 하고, 그리고 매수신청 대리업도 이상한 거니까 이전 신고를 법원에 따로 해야 되는데 신고 기한은 똑같아. 10일. 이전 신고를 2번 하는 거예요. 등록관청에 한 번 하고 법원 가서 한 번 또 하고. 신고 기한 10일. 다 10일이다. 10일. 14일이 아니라. 틀린 거고. 얘는 어렵지 않았다. 답은 1번. 32번. 집합건물. 또 나왔어. 집합건물. 정답만 확인할게요. 집합건물은 제가 민법 선생님이 아니니까 잘 몰라. 저도. 집합건물은. 오히려 여러분이 더 잘 알아. 여러분도 잘 안 하시죠. 사실 이거. 틀리라고 내는 것 같아요. 자꾸. 난이도 조절을 이런 걸로 한다고. 손도 못 대게 그냥. 답은 3번이고요. 자, 공용 부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 사용에 청구할 수 있다. 공유 부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 하에서 다른 구분 소유자의 전유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요게 맞는 거고 답은 3번으로 넘어갈게요. 33번. 얘도 논란이 있죠. 제가 그래서 이의제기 영상을 찍어서 올린 게 있으니까 역시 제 유튜브 보시면 되고, 일단 보세요.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 건물 매수 청구를 할 수 없는 사람이 진짜 그냥 보여. 한 명이. 니은.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가 됐대요. 이 임차인은 안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니은 들어가 있는 거 제껴. 세 가지 제껴. 답은 3번 아니면 5번. 그러면 기억만 보면 되는 거죠. 기억만. 기억 봤더니
종전 임차인이 신축한 건물을 매수한 임차인. 이게 어떤 뭐 잘못이나 뭐 그런 거 있나요? 없잖아. 되게 뭐 정상적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할 수 있어야죠. 답은 그래서 5번. 그런데 얘가 이제 왜 제가 이 제기를 했냐면 리을 때문에. 자, 토지의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지상권자로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건물을 신축한 임차인. 자, 토지 임대차에서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는 임차인 그 상대방은 토지 소유자야 돼. 소유자인 임대인. 지금은 리을은 지상권자잖아. 토지 소유자가 아니라. 지상권자를 상대로는 안 된다. 그게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그러니까 지금 리을은 지상권자를 상대로 하는 건데 그거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리을이 틀렸다고 하면 다 틀린 거예요. 답이 없어. 그래서 모두 정답이 되는 거야. 아까 제가 답을 고를 때 이렇게 했잖아요. 응? 답을 고를 때 지금 3번 아니면 5번이 답이다. 왜냐면 니은이 틀렸으니까. 그래서 둘 중에 답인데 기억이 맞으니까 5번 했던 거잖아. 근데 리을은 다 들어가 있잖아요. 리을은. 그럼 리을도 틀렸다고 하면 답이 없는 거지. 그래서 모두 정답으로 이재기 영상을 제가 찍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다. 그 다음 34번 역시 주임법 문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죠. 옳은 거. 기억. 법원이 임차권 등기 명령이 갑에게 임대인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 등기 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아니요. 이제 작년 재작년에 개정이 돼서 송달이 어려운 경우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이 가능해요. 임대인 주소가 이사를 가서 명확하지 않대. 그러면 송달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때는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 가능하다. 안 그러면은 송달이 꼭 된 때 임차권 등기 명령이 집행이 된다 그러면 임차인이 이사를 전혀 못 가지. 그러면 임대인이 어디로 이사 갔나 모르면 임대인이 이사 갈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신설된 법조문이 나왔었고 기억 X. 니은 을이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갑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적권은 인정이 안 되죠. 그냥 확정일자 우선 면적권은 인정이 되는데 최우선 면적권은 좀 친절하게 최우선 면적권 인정이 안 된다. 맞고요. 확정일자 우선 면적권은 인정이 돼요. 최우선 면적권은 인정이 안 되는 거지. 디귿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대항요건 상실 이사를 가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은 유지가 되죠. 그러려고 한 거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고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 면적권은 그냥 유지가 된다. 그렇게 해줘. 그 다음 리을 병이 임차권 등기를 한 후에 이행지체에 빠진 갑이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을이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보다 먼저 이행돼야 되는 거죠. 맞죠? 왜냐하면 갑 임대인 잘못으로 이렇게 됐잖아. 그럼 갑이 보증금 반환,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먼저 하라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라고요. 보증금을 제때 안 줘서. 임대인 잘못이니까 보증금 반환이 먼저 이행돼야 된다.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등기 말소랑 보증금 반환이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선이행돼야 된다. 먼저 이행돼야 된다. 그래서 맞고 기억만 틀렸고 나머지는 맞고. 기억은 뭐 법조문이니까 송달이 어려운 경우에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그렇게 되니까 기억은 틀린 거고. 35번도 이의제기를 했죠. 일단은 이의제기는 조금 애매하면 그냥 일단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자, 기억 갑이 지분이 2분의 1, 을이 지분이 2분의 1. 그러면 을과 협의 없이 토지 전체를 사용 수익하는 갑에 대해서 을은 지분이 과반수가 아닌데 반수인데 2분의 1 반수, 과반수가 아니에요. 토지 인도 청구할 수 있다. 그건 안 되는 거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지만 지분이 과반수가 안 되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데 공유물 인도 청구는 안 되는 거지. 야, 그거 나한테 다시 내놔. 그럼 또 이제 만약에 준다 그러면 이번엔 또 갑이 을에게 또 할 거 아니야. 그거를 서로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만. 지분이 과반수가 안 되니까. 지금 2분의 1은 반수잖아. 과반수가 아니라. 그래서 틀렸고요. 니은은 갑 지분이 3분의 2 과반수죠.
그러면 관리행위 단독으로 할 수 있죠. 지분이 과반수면 관리행위를 자기 혼자 할 수 있다고. 관리행위 중에 하나가 임대차예요. 그러니까 임대차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을은 그 임대차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니까 맞는 거죠. 지분이 과반수인 공유자는 관리행위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임대차가 관리행위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거다. 맞는 거고, 디귿. 갑이 지분이 3분의 1, 을이 지분이 3분의 2. 그러면 을은 갑이 동의 없이 X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맞는 거였는데, 공유물을 처분할 때는 공유자 전원 동의가 필요하니까, 지금 X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 처분하는 거니까. 근데 법조문에는 공유물 처분이라고 돼 있어요. 매도라고 안 돼 있고. 그러니까 법조문 표현 그대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가능하다고 했던 판례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의제기를 한번 해본 거예요. 이의제기를. 역시 또 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되고, 일단은 뭐 이렇게 해서 니은 디귿이 맞는 걸로 처리가 됐다. 근데 약간 애매하면 이의제기는 하자. 왜냐면 법조문 표현대로 나오진 않아. 법조문에는 공유자, 다른 공유자 전원, 공유자 전원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는데 처분이라고 안 나오고 매도로 나왔잖아. 그래서 또 판례도 있고 하니까 이의제기를 해본 거고요. 36번. 자, 명시탁, 역대급 명시탁, 3자간 등기 명시탁이에요. 자, 이 그림을 그려야 돼. 그림 못 그리면 문제 못 풀어요. 그림. 자, 매매계약 체결했어요. 부탁을 해서 친구 명의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간 거야.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한 거죠. 매도인과 매수인이 매매계약 체결, 부탁을 해서 등기가 한 방에 넘어간 거. 그렇게 하기로 약정을 했거든요. 쉬운 거, 약정, 친구 사이에서 무효. 등기는 매도인이 선의일 때 유효인데 매도인이 100% 악이. 3자간 등기 명시탁에서는 100% 악이다. 100% 악이. 선의일 수가 없다고. 왜? 얘가 부탁을 했잖아. 그래서 등기도 무효. 매매계약, 채권계약으로서 유효. 그러면 누가 소유권자가 되는 거냐면 병은 아니에요. 무효니까 돌아가. 그래서 소유권이 매도인, 을에게 귀속한다. 무효, 돌아가니까. 자, 매수인, 신탁자는 매매계약이 유효니까 매수인은 채권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다. 그래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5. 그리고 채권자니까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다. 5. 그런데 얘가 팔면요.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죠. 제3자는 이때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돼요. 악이어도 보호가 된다. 적극가담 이런 말만 안 보이면 보호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얘가 이렇게 팔았을 때는 등기를 못 받아오니까 처분대금을 부당이득반환 청구하는 거예요. 안 팔아서 병 명의의 등기가 있으면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거고. 근데 얘가 이제 판 게 아니라 저당권 설정했대. 아니면 임대차를 했대. 36번 문제처럼 임대차를. 그러면 이제 채권자 대위에서 등기 말소를 청구해요. 등기 말소를. 그거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제3자가 붕 뜨게 되잖아. 이 저당권자, 임차인이 붕 뜨게 되니까 그때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 거죠. 이 정이 있는 상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렇게 다시 받아오는 거잖아. 이 등기를 말소해버리면 얘가 붕 뜨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제 이 그림을 그리고 정이 지금 임차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1번. 병은 X주택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맞나요? 병은 무효. 소유권 취득이 안 된다. 무효. 돌아가서 을. 매도인이 소유권자니까. 맞는 거잖아. 을이 소유권자. 2번. 을은 병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하면 그러면 임차인이 붕 뜨게 되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아까 매수인, 신탁자가 대위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한다 그러면 안 된다고. 붕 뜨게 되니까.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3번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을에게 X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렇죠.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잖아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얼마나 정상적이야. 4번 정은 임차인 갑 또는 을에 대해서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죠.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알고 있었어도 악이어도 보호가 된다. 그러니까 5번이 틀린 거죠. 병은 정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갑은 주장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정,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답은 그래서 5번. 굉장히 어려운 문제야. 역대급 명시탁 문제인데 그래도 답은 어렵지가 않아. 답 하나 고르는 것.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된다. 이거 하나 알고 있으면 그냥 푸는 거잖아요. 정, 제3자 얘는 보호가 된다. 그래서 병도 정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고 갑도 정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제3자는 선악불문하고 보호가 되니까. 4번은 맞고 5번 틀렸고. 그 다음 37번 주임법 옳은 거. 주임법 문제 중에서 제일 쉬웠죠. 주임법 세 문제가 나왔는데 제일 쉬운 거였어요. 옳은 거. 1번 최초기간 포함해서 10년이 아니라 1회 횟수 제한. 상인법이 최초기간 포함해서 전체가 10년. 상인법. 지금 주임법이잖아. 주임법이니까 1회. 한 번만 행사할 수 있고 1+1. 그 다음 2번 임대인은 이거 안 되죠. 임차인이 권리예요. 임대인이 무슨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 장난해? 임차인이 행사할 수 있는 거고 3번은 계약갱신 요건 행사에서 갱신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는 거 맞죠. 임대인은 빼박 2년. 임대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임대인은 그냥 무조건 2년, 빼박 2년. 빼도 박도 못하고 2년 임대인은. 임차인만 2년 주장할 수 있고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지할 수 있고. 3번이 맞고 답은 3번. 쉬웠던 거고요. 4번은 갱신될 때 아예 못 올리는 게 아니라 5%까지는 올릴 수 있죠. 갱신될 때 5%까지는 증액할 수 있다. 증액할 수 없다. 안 되는 거고 틀렸고. 5번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건을 행사하려는 경우에 기간이 끝난 후에 즉시 행사한다가 아니라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하는 거죠.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상인법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상인법은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답은 3번. 어렵지 않았어요. 38번 상인법. 틀린 거. 상인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틀린 거 찾는 거니까 1번 건물인도 사업자 등록 신청하면 다음 날부터. 그렇죠? 사업자 등록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 그러면 다음 날부터. 다음 날이 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 생기는 거 맞고. 2번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 주임법은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 공증인 넓게 인정되는데 주임법은. 상인법은 관할 세무서장. 3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갑은 임대인 동의받아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죠.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어요. 확정일자 신청할 때. 지금 확정일자 정보 제공 요청할 때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다. 임대인 동의받아서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확정일자를 신청할 때는 확정일자를 임차인이 받겠대. 그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 없다고. 그러니까 뭘 물어보나 잘 보셔야죠. 지금은 확정일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거잖아. 정보 제공 요청. 그때는 임대인 동의 필요하다. 주임법, 상인법 공통이죠. 요거. 4번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했으면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죠.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잖아. 그러니까 답은 5번이에요. 자, 법조문에 어떻게 돼 있냐면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수매 주권 행사했다는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건물을 인도를 하고 보증금 받을 때 자,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보증금 받으려면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를 하래. 그럼 뭐가 문제인 거야? 건물을 인도하는 게 먼저예요. 지금 보세요. 보증금을 받은 다음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가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거야.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다고.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우수매 조건 행사에 따른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보증금 받을 때 건물을 비워줘라. 건물을 비워주고 그리고 보증금 받는 거라고.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를 먼저 하고 순서가. 쉬운 건 아니었네. 어려운 거였네. 이게 또 다들 맞추셨더라고요. 이건 또. 왜냐면 다른 거 답을 찍을 게 없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보증금 받고 건물 비워주고 이건 좀 아닐 것 같잖아요. 만약에 보증금 받고 건물 안 비워주면 양수인이 정말 대략 난감하잖아. 그래서 건물을 비워주고 그때 보증금 받을 것. 경매를 신청할 때 건물 비워주는 게 아니라 경매 신청할 때 비워주는 게 아니라 보증금 받을 때 비워주고 보증금을 받아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5번 틀렸고 그냥 넘어가야겠다. 자꾸 말하니까 헷갈린다. 39번.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 중 옳은 거. 39번, 40번. 자, 분묘기지권 장사법 쉬웠어요. 자, 분묘기지권 따로고 장사법 따로예요. 별개야.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자, 분묘기지권 쉬워 취득하면 토지 소유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제가 이거 한 가지 외우시라고 했잖아. 쉬워 취득은 쉬워 취득한 때부터가 아니라 성립한 때부터가 아니라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날부터 지료지급 의무가 있다. 그렇게 해야죠. 틀렸고 니은은 분묘가 존속하면 계속 존속하는 거죠. 분묘가 멸실하면 소멸. 분묘가 존속하면 제사 지내니까 계속 존속하는 거. 분묘기지권 30년이다. 그 기간이 X. 그런 거 아니다. 분묘가 존속하면 그냥 계속 존속하는 거다. 디귿.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분묘기지권 등기가 없어도 당연히 등기 없는 거죠. 얘는 분묘기지권은. 그래서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죠. 물권이잖아. 그러니까 분묘기지권이 있는 토지를 매수한 매수인이 분묘기지권을 그냥 떠안는 거예요. 분묘도 떠안게 되는 거고 특수한 거니까 얘는. 그래서 분묘기지권자가 그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야, 너 분묘 치워. 안 치워도 된다고. 토지 매수인이 분묘기지권을 떠안게 되는 거다. 등기 없어도. 분묘기지권은 당연히 등기 없는 거잖아요. 봉분만 있으면 되는 거고. 그래서 옳은 거. 기억 틀렸고 니은 디귿 맞았고 얘는 쉬웠던 거. 그리고 마지막 문제 40번. 장사법도 어렵지 않았어요. 장사법 옳은 거. 1번 개인 묘지는 사전 신고가 아니라 사후 신고예요. 설치한 후 30일 이내 사후 신고. 나머지 묘지들은 사전 허가니까 답은 2번. 가족 묘지 설치하려면 허가, 사전 허가. 가족, 종중, 문중, 법인 묘지 사전 허가. 개인만 사후 신고. 사후 신고, 사전 허가. 답은 2번. 3번은 분묘의 형태나 봉분이 높이는 제한받지 않는 게 아니라 면적 제한도 있지만 제가 높이 제한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봉분일 때 위가 볼록한 거 1m 이하, 평분 위가 평평한 건 50cm 이하. 높이 제한이 있다. 모든 묘지의 공통인 거. 왜냐면 면적을 제한하니까 옆으로 못 퍼지니까 위로 올리는 도라이들이 있다니까. 분묘를 자꾸 막 위로 막 탑을 쌓아. 그게 더 흉측하다. 그게 더 이상하고. 그러니까 높이 제한이 있다. 봉분일 때 위가 볼록한 거 봉분일 때 1m 이하, 평분은 50cm 이하. 그렇게요. 틀렸고. 설치기간 30년 1회 30년 연장하는 토탈 60년. 3회면은 33 90년에 120년 120년 1회 이렇게지. 토탈 60년이에요. 30년 그리고 1회 연장 가능 30년씩 해서 토탈 60년. 틀렸고 뭐 쉬었던 거고 5번도 1년 이내 철거하는 거죠. 끝나면 1년 이내. 60년 끝나면 토탈 기간 60년 끝나면 1년 이내. 1개월이 아니라. 그렇게요. 그래서 얘도 어렵지 않았다. 답은 2번이었고. 자. 이렇게 이제 해설 강의를 마치겠는데 어떠세요? 공부를 뭐 처음 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오래 하셨던 분들? 어렵죠. 예전 중개사법이 아니에요. 이제 뭐 대충 한번 이렇게 해서 80점 맞고 이런 과목이 아니에요. 효자 과목 아니야. 이제 불효자야. 불효자. 완전 불효자야. 뒤통수 제대로 치고 있어 지금.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되고 1년 동안 중개사법도 다른 과목처럼 열심히 하셔야 돼. 근데 그 열심히 하는 방법이 좀 차이는 있는 거죠. 민법이나 공법과 공부 방법은 차이가 있어요. 공부 방법이 똑같을 수는 없죠. 중개사법은 최대한 수업을 자주 들으면서 아니면 적어도 제 유튜브 올라오는 영상이라도 좀 자주 체크해서 좀 보시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수업 위주로. 자, 올해 시험 보신 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이 합격을 기원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